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그 참가자들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인간이 얼마의 돈 앞에서 존엄성을 상실하고 비윤리적 상태로 떨어질까? 정말 실제로도 상류층,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윤리적인 관념이 희박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남 서산에 있는 대안학교인 꾸미학교의 철학교사로 일하고 있는 장삼열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싶고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윤리적 선 이런 것들을 넘어가진 않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치안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필리핀 정부에서도 그 많은 섬들에 모든 경찰력을 다 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경찰을 그곳에 이제 상주를 시키고 있는데, 이 필리핀에는 안타깝게도 이 살인 청부라는 것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정 가격으로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회적 지위나 뭐 위험도 여러 가지 따져서 가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그 사람을 죽여준다는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데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라도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죽일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100만 원, 30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다수 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좀 불편한 감정이 내내 있었거든요. 456억? 그 정도 돈이면은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그 참가자들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폭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456억이 아니라 계란이 중간에 식사로 나오는데 그 계란하고 사이다 때문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 금액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서는 뭐 100만 원, 300만 원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100만 원, 300만 원에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게임을 하겠다고 모인 그분들이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나는 이런 잔인한 게임에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대표를 던지고서는 게임을 나갑니다. 그분들이 그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정말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결국에는 돈 때문에도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456억보다 더 중요했던 요소는 그 오징어 게임에 있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단지 게임을 이기면은 456억을 벌 수 있다는 생각만을 했고 456억이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의 게임 규칙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이 빠져버린다는, 그거를 알지 못한 채 게임에 참가하게 됐죠. 인간의 도덕성을 무너뜨린 것은 물론 어떤 개인의 선택,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게임의 규칙, 그것은 뭔가? 만약 그 게임의 규칙이 서로를 죽이는 게임의 규칙이라면 과연 인간의 의지, 한 사람의 결단력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개인이 윤리적인 어떤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윤리적인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바른 사회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모든 개인이 윤리적이라도 그 윤리적 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인 사회는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윤리에 의해서 사회적 윤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의 규칙과 정치적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윤리가 그 사회의 윤리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다수는 선량하게 일하다가 빚을 지고 결국에는 궁지에 몰려서 거기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평범한 그 사람들에게 잔인한 규칙이 적용되자 그 사람들 역시도 잔인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한 인간이 얼마 앞에서, 얼마의 돈 앞에서 존엄성을 상실하고 비윤리적 상태로 떨어질까?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고 어떤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돈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적을 때 모두 만족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5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앵거스 디턴 교수는요,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미국 전역에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행복감은 어느 수준에서 그냥 유지가 된다고,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돈이 많아지면 그 돈으로 인해서 편리함과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한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연봉 한 8천에서 9천 사이, 그 정도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이 디턴 교수가 알아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행복감, 그것은 결국에는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사실은 돈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돈 때문에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기훈 씨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새벽도 보육원에 있는 동생을 찾아와서 그 동생과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알리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노동자로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만나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지 돈 그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좋죠. 456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사랑하는 그 관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IP들의 그 모습, 가면 쓰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웃고 떠들고, 정말 실제로도 상류층,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윤리적인 관념이 희박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UC 버클리의 폴 피프 교수의 연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분들 두 그룹을 나누어서 사탕 봉지를 줬대요.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세요. 근데 사탕 나눠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개 집어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관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많은 사탕을 집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도로에서 건널목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다가 차가 올 때 그 건널목을 건너려고 딱 시도를 하는 거예요. 비싼 차를 타신 분들은 보행자가 건너려고 시도할 때도 그냥 건너목을 지나가는 횟수가 그렇지 않은 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연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게 그 연구의 하나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우리가 조금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인간에게 통제하는 힘이 약하면 언제든지 개인의 욕망을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타치하지 않고 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그리고 나는 돈이 많아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라고 한들 우리의 윤리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죠.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VVIP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에 대한 혐오가 생길 만큼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단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견제하는 건강한 법 질서가 존재했다면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 질서가 존재하는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이 많음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한 법 질서 안에서 부자이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거나 모두가 기회를 갖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